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제1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2부에서는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도록 하죠. 시장은 어저께보다 9.2% 상승한 467.75에서 마감을 했어요. 이건 코스닥 차트이고요. 이건 코스피 차트이고요. 코스피는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선을 오늘 회복을 해줬는데요. 일단 오늘은 한숨을 돌린 시장, 그리고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사이드카가 걸렸죠. 대신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어제랑은 완전히 다른 시장의 모습. 일단 한숨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쉽게 매도하기도 뭐하고 쉽게 매수하기도 뭐한 여하튼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힘든 게 맞죠. 글쎄 좀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요 저점을 높여줘야 돼요. 무조건 저점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 시장이 잠깐 반등했다고 이게 제가 설레발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만약에 분명히 시장이 반등을 할 텐데 어떻게 반등을 할까? 물론 하락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사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등은 그러면 할 텐데 어떻게 반등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등할 때 크게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V자 반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L자 반등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W 내지는 3중 바닥 뭐 다중 바닥 이런 형태로 바닥을 형성해서 올릴 수 있는데 첫 번째 V자 반등은 이 당시 때 나왔죠. 이 당시 때. 근데 요 당시 때는 요 때가 이제 V자였는데 요 당시 때는 중국발 코로나 위기였죠. 그래서 중국발 코로나 위기가 나름 빨리 잘 해결이 됐어요. 이거는 중국에서만 국한이 된 거고 중국은 또 통제를 잘하니까 어느 정도 한정된 영향을 줄 것이다.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고요. 두 번째 L자 반등은 전형적인 게 2008년도 때 나왔어요. 서브프라임 사태 때 나왔는데 크게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나름 느슨하게 올라줬다가 된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보시면 이것도 뭐 V자로 보실 수 있는데 크게 보시면요. 급하게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이거를 그냥 크게 보셔서 L자형 반등이라고 할게요. 근데 글쎄 지금 시장을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L자로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되 제한적인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재차 상승. 그러면서 기간 조정 거칠 때는 기간 조정 거친 이유가 각국에서 재정 정책을 펴는데 그 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잡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서 L자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8년도 얘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V자 반등은 이 당시 때 중국에 한정됐다면 이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영향이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V자는 살짝 나오기 물론 지금 과대 낙폭이어서 빨리 올라올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재차 시간 걸린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08년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요. 특이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제일 먼저 반등할 때 중공업 지수들이 올라갔어요. 그 당시 때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뭐 상한가 치고 그랬었어요. 바닥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그러면서 신용 경색이 없어졌다. 신용 경색이 없어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화랑을 갈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벌크 지수를 PTI라고 하나요? 그게 올라가면서 중공업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걔네가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진카가 나타났죠. IT 쪽으로 매기가 올랐어요. 그 당시 때는 스마트폰이 대세 처음으로 나왔던 시절이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08년도 때. 그러면서 LED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서반이가 제일 먼저 치고 나왔죠. 서울 반도체를 시작해서 LED 관련주 싹 다 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주 나와서 스마트폰 관련주 싹 다 가고 그러면서 테마가 이뤘어요. 정책 테마가 이뤘어요. 뭐 4대강 테마니 뭐 차량 경량화 테마니 뭐 원전이니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테마가 싹 돌았어요. 그러면서 1년 정도 시장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물론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물론 과도한 설레 받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분명 어느 정도 되면 시장이 반등을 할 건데 먼저 치고 올라오는 업종이 무엇일지 그리고 요 정도
기강 맨 처음에 치고 올라오는 게 있었다면 그 다음 치고 올라오는 게 뭐가 있을지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정책 효과가 대단하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치고 올라갈 때 아마 걔네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설명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W자는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쌍바닥 내지는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상승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제도 뉴스를 보여드렸지만 신용잔고가 급증을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주식시장이 이때만 돼도 700선에서 550대니까 싸다 그러고 이거 사람들 많이 샀어요. 야 이거 진짜 박앤셀이다. 와 정말 1년에 한 번 오는 정말 초특가 셀이다 라고 해서 안타깝게 개인들이 이 당시 때 이렇게 많이 샀죠. 특히 삼성전자 나 살 거야, 나 1년 뒤에 팔 거야, 2년 뒤에 팔 거야 이러면서 샀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다들 탐내던 대형주들을 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하락장이 장기화되면서 반대 매매 내관이 돼서 어제는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이거 지금 사야 되겠다, 이거 정말 싸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개인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선에서 투자를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반대 매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글쎄 자신이랑 가장 잘 맞는 한도 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과도한 욕심은 이렇게 반대 매매 내관이 돼서 결국은 본인한테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 또 올랐던 이유가 통화 수합 이야기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아까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IMF 때도 그랬고 2008년도 때도 그랬고요. 결론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과도하게 하락했던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랬어요. 환율이 문제였어요. 이번에도 환율이 1200원 올라가면서 어저께 또 1300원까지 위협받는 상황, 1270원, 80원 정도에서 1300원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통화 수합을 일단 체결함으로써 요 큰 불은 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인 변수를 제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적으로 외국환 편형 기금을 운영 중에 있고 환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고 달러가 없으면 외평채를 발행해서라도 달러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달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 보유국이랑 통화 수합을 체결한 거는 우리나라 일단 외적인 변수를 줄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경우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2008년도 때는 우리나라가 이 달러가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 삼성, 현대, 그 당시 때는 현대 기아차가 합병을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들이 삼성이랑 현대랑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을 시장에 풀었어요. 그래서 외화 시장을 좀 안정시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마지막에 힘든 이유는 달러가 없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외환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는 폭은 줄었지만 또 외국인 매도세가 좀 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있는데 글쎄 아마 쇼커버링이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선물 시장은 매수세를 해준다는 게 그나마 좀 긍정적인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결국 시장을 상승시키는 거는 스마트머니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환율도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스마트머니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다면 시장은 좋고요. 그 와중에 주도주가 탄생을 하겠고요.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을 돌아가면서 올리는 그런 선순환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당장은 시장이 보시면 오늘 하루 어저께 큰 음봉을 맞고 어제보다 살짝 올랐다고, 물론 10%는 올랐습니다만 그랬다고 과도하게 설레발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올라갈 때 어떤 요건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는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LB는 잠시 후 2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